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자격증 필기 항목을 함께 학습하게 된 강사 조교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트 2 멀티미디어 기획 및 디자인에 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파트 1인 멀티미디어 개론에 대한 학습과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까지 완료를 하였죠. 네, 이번 시간에는 멀티미디어 기획 및 디자인이라고 하는 두 번째 과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역시 문제수 25개가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는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멀티미디어 기획 및 디자인인데 첫 번째는 기획 및 구성, 두 번째는 멀티미디어 디자인 일반, 세 번째는 색채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 및 구성에서는 말 그대로 콘텐츠 기획과 구성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디자인 일반 부분에서는 디자인 요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익히게 되고, 세 번째 색채학에서는 말 그대로 색채에 대한 이론들을 접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는 이번 시간 첫 번째 기획 및 구성의 콘텐츠 기획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기획에는 프로젝트 기획과정, 콘텐츠 기획과정, 기획서, 제작 요건이 들어가는데요. 프로젝트 기획과정 중에서는 바로 시장 분석과 기획서 작성, 그리고 예산 수립, 그리고 일정 수립, 그리고 제작팀 구성이라는 항목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해당 페이지에서 보고 계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번째 파트인 멀티미디어 기획 및 디자인에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의 기초 과정이 진행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기획 과정 화면을 보시면 시장 분석, 기획서 작성, 예산 수립, 일정 수립, 제작팀 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5단계로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조사 부분입니다. 콘텐츠 및 마케팅 관련 자료를 수집, 기록, 분석하는 작업으로 소비자 특성 분석, 판매 분석, 지역별 판매량, 배분 분석, 소비자의 태도와 동기 조사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국내 시장 환경을 끊임없이 주시하고 분석해야 하며 개별적인 인터넷 비즈니스 업체의 성과 보고서나 한 가지 시장조사 방법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조사 방법으로는 여기 나타나 있는 질적 조사 방법과 양적 조사 방법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적 조사 방법은요, 심층 면접을 통해 이루어지고 또 그룹 토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심층 면접이란 조사 대상을 5, 60명 정도로 제한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룹 토론은 소수의 잠재 소비자들로 구성된 집단에서 토론을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인 양적 조사 방법은 무엇이냐? 표본 추출 이론에 따라 다수의 사람을 조사 대상으로 삼아서 설문지로 회답을 받아 결과를 수량적,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개별 면접 방법과 우편 질문지법, 전화 면접법 등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이렇게 시장 조사를 마쳤다면 다음은 기획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기획서 작성에 다양한 아이디어 발상 기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아이디어 발상 기법으로 쓰이는 것이 브레인스토밍, 그리고 수평적 사고와 시냅틱스 요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그 단어 자체에서 알 수 있는 뜻이 있죠. 이는 오스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1930년대 후반에 제안된 아이디어 발상법인데요. 5명 내지 7명의 토익 그룹을 만들어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내용의 평가는 독자성과 실현 가능성 또는 아이디어의 결합에 중점을 두고 기본 원칙에는 비평은 금물입니다.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평적 사고 들어보셨나요? 심리학자인 에드워드 드보너 박사가 권장하는 사고의 방법으로 분석적, 논리적인, 수직적 사고와 달리 다른 측면을 바라보고 또 다른 생각으로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수평적 사고입니다. 다음으로 시냅틱스라는 방법입니다.
1944년 윌리엄 고든에 의해 개발된 아이디어 창출법인데요. 은유법과 유추법을 사용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서로 다르고 관련이 없어 보이는 요소를 합친다라는 의미인데요. 보는 관점을 완전히 다르게 하여 연상되는 점과 관련성을 찾아내서 아이디어를 발상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또 기획서 작성에 있어서 아이디어 스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스케치 역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스크래치 스케치, 그리고 러프 스케치, 그리고 스타일 스케치 세 개로 나뉩니다. 스크래치 스케치는 디자이너가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을 메모하기 위한 최초의 스케치를 말합니다. 구상된 아이디어나 이미지를 간략하게 그리고 컬러링이나 세부적인 묘사는 생략합니다. 이미지나 구성을 중심으로 그리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러프 스케치가 있는데 러프 스케치는 아이디어를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 포착된 이미지를 비교 검토하기 위한 스케치를 말합니다. 주로 선에 의한 표현, 그리고 간단한 재질 표현을 병행하면서 효과적인 입체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러프 스케치입니다. 그리고 스타일 스케치는 스케치 중 가장 정밀한 것으로 주로 외관상의 상태에 대해서 상세한 연구를 하고 전체 및 부분에 대한 형상 및 재질, 비례 등의 정확함이 요구되는 스케치입니다. 그래서 간편화 순서대로 본다면 스크래치 스케치가 가장 간편하고 그 다음이 러프 스케치, 그리고 스타일 스케치 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획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기획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즉 기획 의도를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하고요. 또 요점을 알 수 있도록 문장의 의미를 명료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림이나 일러스트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멀티미디어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기획서 제작 시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다음 단계는 이제 예산 수립입니다. 시장 분석을 하고 기획서를 작성했다. 그렇다면 이제 예산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겠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인 비용을 예측하는 단계입니다. 오차 발생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을 여기서 예측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용을 결정하는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프로젝트 요소, 자원 요소, 생산성 요소 요 세 가지인데요. 프로젝트 요소는 콘텐츠가 얼마나 복잡한지, 콘텐츠의 크기가 어떠한지, 요구되는 신뢰도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자원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인적 자원이 필요하겠죠? 인적 자원이 얼마나 되느냐, 또 하드웨어 자원, 소프트웨어 자원이 어떤가에 따라서 또 비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성 요소, 이것은요, 개발자의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개발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생산성 요소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비용 결정이 이제 예상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산 수립까지 완료가 되면 다음으로 일정을 수립합니다. 개발 프로젝트의 프로세스를 이루는 소작업을 파악하고 예측된 노력을 각 소작업에 분배해서 소작업의 순서 일정을 정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계획된 일정은 프로젝트의 진행을 관리하는 데 기초자료로 쓰이게 되고요. 프로젝트 일정 계획의 순서는 먼저 프로젝트 규모를 추정한 후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작업들을 분리해내고 각 작업의 상호 의존 관계를 CPM 네트워크로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계획을 간트, 차트로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할 일은 제작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제작팀을 구성할 때 역할로는 프로젝트 매니저, 스크립터, 아트 디렉터, 프로그래머, 분야별 전문가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는 제작팀 내부에서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고 감독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개발할 서비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유사 모델을 찾아 개발을 구체화 나갑니다. 프로젝트 내용 자체의 깊이와 신뢰성과 정확성을 기하고 프로듀서 또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기획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스크립터는요, 콘텐츠에서 실제 전달된 내용을 설계하고 설계된 내용을 글, 오디오, 비디오, 사진 등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작가를 말합니다. 영화나 방송에서 보면 대본 작가가 있는데 그와 유사한 역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트 디렉터가 있습니다. 아트 디렉터는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애니메이터, 일러스트레이터, 그래픽 디자이너, 사진 전문가 등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는 저작 도구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통합하여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로는 사운드 전문가, 비디오 전문가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콘텐츠 기획 과정이 있습니다. 콘텐츠를 기획할 때 고려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웹상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로서 컨셉에 맞게 콘텐츠가 기획되어야 하죠. 콘텐츠 기획에는 콘텐츠 설계, 그리고 디자인, 기술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함께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죠. 먼저 콘텐츠를 분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콘텐츠의 기획 의도를 먼저 살필 수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아이템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프로젝트 기획을 통하여 긍정적인 사업성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제품 구축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품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선정된 아이템의 컨셉에 맞는 콘텐츠 기획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죠. 콘텐츠 기획은 세부적인 기획 과정이 요구됩니다. 구성될 내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리고 제공되어야 할 자료원을 수집하거나 제작하여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있다면 사용자의 편의성을 최우선하는 내용 설계가 되겠습니다. 목적과 사용자에 맞는 내용이 설계되면 콘텐츠 기획자는 설계된 지침이 제작자가 명확하게 구현해낼 수 있도록 개발 지침서를 작성해 주어야 합니다. 즉, 한 화면 단위 요구사항들이 스토리보드 형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스토리보드는 화면에서 구현되는 미디어와 화면의 이름, 화면 디자인 요구사항, 프로그램 요구사항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콘텐츠 기획 초기부터 기획자, 그래픽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사운드 등 관련 담당자들이 모두 모여서 어떤 방법으로 콘텐츠를 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스토리보드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획서를 제작해야 하는데, 기획서 제작 요건에는 목적 대상, 규격, 자료 선정, 그리고 저작권과 표현 방법과 일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떤 콘텐츠를 분석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이템 선정이 필요하고요. 아이템 선정에는 바로 이 목적과 그리고 대상, 그리고 내용이라든지 제공 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 목적 부분에는요, 시장성과 관련해서 시에 적절한지, 또한 서비스함으로써 컨텐츠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동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변화하는 사회 동향과 고객의식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고객의 불편사항을 제대로 해소시켜주는 아이템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몸에 이득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비타민보다는 진통제를 더 많이 먹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이로써 질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진통제적인 아이템인지 먼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이 나타나는데, 대상은 콘텐츠 서비스 내용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대상에 따라서 내용의 구성, 서비스 종류, 또 공동체 유형과 파트너 대상 등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내용에 맞게 목적에 맞게 대상이 분명한지 고려해야 할 것이며, 또한 선정된 대상에 맞는 내용이 설계되었는지도 함께 체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리소스가 최신의 정보이며 특이한 것인지, 또 멀티미디어로 조화롭게 가공되어 제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는 내용 구성의 기획력과 함께 고객에게 제시하는 기술적 구현 능력, 또 쉽게 탐색하고 검색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기법들이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고객들은 시각적인 신뢰함이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죠. 따라서 내용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무시한 디자인 기법은 가장 최악의 사이트가 될 수 있는 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콘텐츠의 표현 방법 대부분이 텍스트와 함께 그래픽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픽에 대한 단편적인 기술적인 기능보다는 고객이 그래픽을 보고 정보를 처리하는 인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또 내용 이해에 도움을 주는 단서적인 역할 측면에서 그래픽을 별도로 이해해야 하는 부담감을 주지 않는 측면에서 이를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콘텐츠 기획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다 익혔는데요. 확인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기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요점을 알 수 있도록 쓰기보다 서술형으로 기록한다. 2번 기획의 목적, 목표를 명확하게 작성한다. 그림, 일러스트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4번 문장의 의미를 명료하게 쓰도록 한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제가 보기를 읽어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이 확실히 딱 이거다 이렇게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1번이죠. 반대죠. 요점을 알 수 있도록 써야죠. 서술형으로 기록해서는 문장 자체가 그냥 길어지기만 할 뿐이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점을 알 수 있도록 써야 합니다. 그리고 기획 의도, 인 목적과 목표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그림, 일러스트레이션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프로젝트 참여를 위한 기획서 제작 시에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요. 그리고 1번과 4번이 서로 대치되는 말인데 문장의 의미를 명료하게 쓰도록 해야죠. 네, 그러므로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대표적인 아이디어 발상 기법의 하나로 특히 5명 내지 7명의 집단이 최적이고 일정한 규칙을 지키며 전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는 기법은 1번 자유연상법, 2번 유비법, 3번 브레인스토밍, 4번 전문가 시스템. 네,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여기서는 기획서 작성 중에서 아이디어 발상 기법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발상 기법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특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5에서 7명 정도 가장 적당하다는 거, 그 다음에 전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낸다라는 것. 여기서 이름만 보면 1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이론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은 바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스토밍, 이것은 오스본에 의해서 제안된 아이디어 발상법인데 특히 5명에서 7명의 토의 그룹을 만들어서 제약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으로 그 특징이 유명하죠. 저희 일상 속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 기법이죠. 그래서 내용의 평가는 독자성과 실현 가능성 또는 아이디어끼리 결합에 중점을 두고 기본 원칙에는 비평은 금물이고 많은 양의 아이디어 요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에 대한 정답은 3번 브레인스토밍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콘텐츠 제작팀의 아트 디렉터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스크립터, 2번 애니메이터, 3번 일러스트레이터, 4번 그래픽 디자이너.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자, 정답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기선 콘텐츠 제작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작팀의 구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일단 제작팀의 구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 게 제일 대표적인 프로젝트 매니저, 그 다음에 스크립터, 작가, 그리고 아트 디렉터, 그리고 프로그래머, 분야별 전문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큰 분류 중에 하나인 스크립터가 빠져나와 있죠. 스크립터는 작가를 얘기하는 것인데 당연히 아트 디렉터에 속하지 않은 것이겠죠. 아트 디렉터에는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애니메이터나 일러스트레이터나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전부 다 시각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하잖아요. 네, 애니메이터, 일러스트레이터, 그래픽 디자이너 또 사진 전문가 등이 바로 이 아트 디렉터에 속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제작팀 구성에 대한 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스크립터가 당연히 아트 디렉터에 속하지 않은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스크립터는 콘텐츠에서 실제 전달된 내용을
설계하고 설계된 내용을 글, 오디오, 비디오, 사진 등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작가로 영화나 방송의 대본 작가와 유사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까지 저희가 파트 2 멀티미디어 기획 및 디자인의 기획 및 구성에 있는 콘텐츠 기획까지 이론과 그리고 확인 문제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콘텐츠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문제 풀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